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째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곧 개막할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 그 다음에 미국 축구랑 각종 축구 종목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째 진행하는 동안 이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회 여기 우측 하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말로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제 적중 연승들입니다. 요거는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도 다 남겨놨습니다만 제 숲TV 방송국 들어오셔서 이렇게 개인 통상 기록이라는 제 따로 이 게시글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실제 적중 게시글들 모두 링크 따서 남겨드렸습니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요. 날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내용들 그리고 실제 달렸던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주력 12연승 추가해주게 되면서 스포츠 분석 최초입니다.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매년 꾸준하게 10연승 이상씩 찍어드리고 있다는 것은 제 방송만의 어쨌든 뭔가 하나의 장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하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또는 유튜브 아이디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숲TV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데이터표 패키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바로 확인해 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고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이제 우리 적중 내역과 그리고 흐름들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일단 최근 축구라는 종목을 도입하게 되면서 최근 이제 3연속 올킬 어제 이제 꺾이긴 했는데 3연속 올킬 구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주간 J리그에서 올킬 내주게 되면서 깔끔하게 올킬 만들어 냈고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전체적인 분석을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긴 한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적중률 높은 주력 구간이다 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주력 구간에서 꾸준하게 올킬을 내드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메이저리그를 또 전문 프리뷰를 해드리는데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굉장히 좋은 경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승부 금액업 한번 해보는 구간입니다. 직전 승부 금액업 구간이었죠. 이제 역배 완전 역배 쓰나미 구간이었습니다. 그때 나 홀로 15경기 중에 12경기가 역배였는데 역배로 갔다가 그냥 전 구간 싹 다 올킬을 또 박아드렸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메이저리그 승부 금액업 2연속 올킬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성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믿고 따라주신 형님들 너무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애틀랜타와 워싱턴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사의 통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애틀랜타랑 워싱턴 경기입니다. 오늘 애틀랜타 선발 투수가 브라이스 엘더 선수가 오늘 선발 등판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8승 10패 방어율 5.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워싱턴 선발 투수가 오늘 앤드류 알바레즈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1승 1패 방어율 2.8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사실 오늘 믿고 볼 수는 없는 두 선발들이 올라옵니다. 브라이스 헬드는 제가 늘 형들한테 말씀드리다시피 얘는 너무나 장타율이 크다. 뭐 어쨌든 직전 경기는 원정 경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어쨌든 직전 경기 그 디트로이트 상대로도 애틀랜타 이때가 형들 이 경기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때가 요 경기였다. 애틀랜타 프렌 역배 그다음에 오바 쌍으로 묶어서 올킬 내렸던 그 구간이었는데 그러니까 브라이스 엘드라는 선수를 제가 보통은 주력으로 거의 안 씁니다. 못 쓰는 선수예요. 그 정도로 이 선수가 위험한 건 홈런과 장타를 너무나도 많이 맞는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피해가거나 반대팀 보통 오바를 많이 찍는 그런 형태의 선수인데 어쨌든 직전 경기 7이닝간 1실점 좋은 경기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만 이 1실점도요. 웃긴 게 홈런이에요. 그만큼 여전히 장타율에 대한 불안감은 갖고 있다. 특히나 이 선수가 더 불안한 게 뭐냐면 홈 경기를 이번 시즌 정말 못 던집니다. 원래 브라이스 엘더가 역대 통산 홈 경기가 정말 강한 선수인데 유독 이번 시즌 원정 4점에 비해서 홈 경기에서 방어율 무려 7점대로 크게 치솟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그만큼 홈 경기 OPS 무려
9할. 사실 홈 경기에서 믿고 볼 만한 그런 투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워싱턴 선발 투수 앤드류 알바레즈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는 시즌이 끝났죠. 그리고 리빌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메이저리그 선발로서 4경기밖에 뛰진 않았고요. 다만 4경기 뛰는 동안 원정 경기 성적이 개판입니다. 직전 경기 매치 원정 경기에서도 3이닝간 6실점을 했는데 이 6실점 동안 총 안타를 7개 맞았는데 이 안타 7개가 모두 다 장타였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이런 뭐 젊은 선수 그리고 경험치가 부족한 선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직선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구위감만 믿고 투구를 하다 보니 메이저리그에서 잘 먹히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렇게 애틀랜타처럼 팀 타격을 하는 장타팀에게는 더욱더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어쨌든 이제 뭐랄까요, 지표들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만 이 선수의 이번 시즌 방어율이 2점대인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7점대까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전반적으로 오늘 경기 뭐 이제 많은 좀 점수가 날만할 그런 게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제 매치업 됐던 첫 번째 경기랑 좀 비슷할 것 같아. 그 정도로 좀 많은 점수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오늘 경기가 살짝 이제 뭐랄까요, 조금 우려스러운 한 가지 부분은 뭐냐면 애틀랜타가 지금 오늘 10연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내일 경기 11연승에 도전을 한다라는 거, 워낙 지금 연승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오늘 또 일단 스윕 구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브라이스 엘더가 또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다. 일단 9.5긴 합니다만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겠고요. 다만 최근에 뭐 애틀랜타, 제가 최근에 애틀랜타 장줄 탈면서 주력으로 장줄을 형들한테 계속 애틀랜타 제공해 드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팀 김하성 선수가 오면 완전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비값도 내야 수비값도 좋아졌을 뿐더러 추가적으로 이제 김하성 선수가 하위 타선에서 꾸준하게 연결력을 또 보여주게 되면서 팀 자체가 잘 돌아갑니다. 그냥 점수를 뽑기에 너무나도 최적화되어 있는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애틀랜타 승리랑 그 다음에 마힌 승리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틀랜타 승, 마인 승에다가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경기는 샌디에고와 미러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샌디에고 선발 투수가 딜런 시즈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8승 12패 방어율 4.6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미러키 선발 투수가 오늘 퀸 프리스터입니다. 이번 시즌 13승 2패 방어율 3.2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딜런 시즈라는 선수는 기복이 일단 너무 심하다. 우리가 이렇게 늘 평가를 제가 해드리죠. 그러니까 무슨 기복이냐면 구위값 자체는 워낙 좋아요. 100마일짜리 페스트볼 그리고 이제 새로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슬라이더. 그러니까 슬라이더의 그야말로 1황급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딜런 시즈인데, 그러니까 이번 시즌 구위가 너무 떨어졌어. 딜런 시즈의 최근에 슬라이더의 어떤 편차를 이제 구종같이 편차들을 놓고 보면은 이번 시즌 가장 좋았던 경기가 그때 양키스 원정 경기에서 보여줬던 8.2점대, 반대로 가장 안 좋았던 경기가 마이너스 4점대까지 너무나도 큰 폭차를 보여주고 있고, 이 선수가 그래도 홈 경기가 나은 이유가 재구 상관없이 9위에 집중해서 던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직전 경기 화이트삭스 상대로도 6이닝간 4실점, 특히나 홈런 한 방 포함해서 보여줬다라는 것은 이번 시즌 딜런 시즈에게 우리가 걸 수 있는 기대는 사실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나도 흔들릴 때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특히나 미러키처럼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빠따값이 더 좋은 팀을 상대로는 더더욱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겠고요. 반대로 미러키 선발 투수 오늘 지금 패트릭 선수가 올라오는 것 같죠? 잠깐만요.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검사할게요. 이게 형들 지금 프리스터가 아니에요 오늘. 그쵸? 체드 패트릭 선수가 오늘 올라옵니다. 이거 형들아 그 프리스터로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체드 패트릭이 올라옵니다. 체드 패트릭 선수가 이번 시즌 오늘 경기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고요. 뭐 이번 시즌 3승 8패 또 기록 중이고 방어율도 3.66점대 기록 중입니다. 현실적으로 체드 패트릭이 우리가 걸 수 있는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만큼 이 선수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원정 경기에서 이 제구에 대한 좀 난조가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 경기 방어율 2점대에 비해서 원정 경기 4점대로 좀 큰 폭 올라가는 그런 편이기도 하겠고요. 삼진을 많이 못 잡는 형태의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 샌디에고처럼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눌러버리는 타선에게 다소 또 약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경기 마운드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하게도 지금 더 갈 길이 바쁜 샌디에이고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기는 해요. 좀 더 안정감 있는 운영을 홈 경기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동기부여를 보는 것 같아. 미러키는 크게 지금 막 동기부여가 엄청 큰 상황은 아닌데, 물론 이제 100승을 목표로 한다라는 이제 그런 동기부여는 있겠습니다만, 샌디에이고처럼 이렇게 갈 길이 바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샌디에이고 홈 경기에서 정배를 받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사실 원정 경기 미러키에 빠따, 그리고 딜런 시즈의 그 좀 저점이 좀 너무나 낮다라는 어떤 그런 경기력들 고려해 보았을 때는 요거는 빠따존으로 가면 우리가 미러키 역배를 봐도 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미러키 역배랑 오바가 한 묶음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걸 이제 샌디에이고 보실 분들은 언더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빠따 가지고 샌디에이고가 힘을 끌고 온다는 느낌보다는 딜런 시즈가 오늘 정말 잘 던져서 언더 사이즈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미러키 역배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오바까지 볼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신시내티랑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자, 어떻게 이 두 투수가 오늘 한 번에 한 경기에서 뛸 수가 있는지, 정말 이런 경기는 진짜 뭐랄까 돈 내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사실 양쪽 선발들이 내보낼 수 있는 정말 S급 투수들이 오늘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을 먼저 해드리겠고요. 자, 우선 신시내티 선발 투수가 오늘 헌터 그린 선수가 올라옵니다. 이번 시즌 7승 4패, 방어율 2.7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오늘 폴 스킨스입니다. 이번 시즌 10승 10패, 방어율 2.0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뭐 양쪽이 어떻게 본다면 홈 경기에서 가장 좋은 투수, 이 헌터 그린 선수입니다. 헌터 그린은요, 홈 경기 방어율이 1.4점대, 원정 경기가 4.8점대로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홈 경기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헌터 그린이라고 한다면 100마일 이상의 포신 페이스볼, 그리고 제구가 되는 포신 페이스볼을 냅다 꽂아버리는 그런 형태의 선수입니다. 심지어 이 선수 홈 경기 POPS가 무려 4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표가 많이 없는 것도 아니야. 이번 시즌 벌써 20경기 가까이 뛰었으면은 지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수준이면 현 시점에서 신시내티 홈구장에서 가장 잘 던지는 투수라고 봐야 됩니다. 반대로 원정 선발 투수 폴 스킨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원정 경기 1황이라고 봐야겠죠. 뭐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이번 시즌도 역시나 홈 경기는 조금은 불안하지만 방탈님 원정 경기에 별풍선 정말 300개 적중 압도적인 기원. 피칭 내용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피츠버그 폴 스킨스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직전 경기 컵스 상대로 3이닝간 뭐 3실점 하긴 했습니다만, 컵스 빠따와 신시내티 빠따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직전 경기도 홈 경기였죠. 제가 이때 형들한테 심지어 컵스 오바를 형들한테도 드렸었어. 그만큼 폴 스킨스는 홈이냐 원정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오늘은 원정에서 선발 등판한다라는 거. 원정 방어율이 1점밖에 안 됩니다. 양쪽 다 홈 방어율 1점, 원정 방어율 1.2의 이 두 맞대결이겠고요. 어쨌든 OPS 4 할 때, 그리고 폴 스킨스 원정 OPS 5 할 때 이렇게 맞붙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1점 차 경기입니다. 사실 나는 배당 상관없이 그냥 정말 안정감이 있는 이제 주력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피츠버그 프랜슨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배당을 챙기면서 메리트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시내티 일반승 가시면 됩니다. 1.7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구간은 이게 저는 6.5가 아니더라고요. 7.5더라고요. 또 언더바 기준점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언더 쪽으로 한번 접근하고 싶습니다. 승일무에다가 요거는 신시내티 일반승과 피츠버그 프랜스 언더. 뭘 정말 골라 잡으셔도 꽤 괜찮은 경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타형님도 데이터 바로 보내드릴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께서도요, 이렇게 단기 패키지 참여하시려면은 숲TV 오셔서 이렇게 단기 패키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라델피아와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가 헤수스 루자르도입니다. 이번 시즌 14승 7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오늘 웨더스입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마이애미가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역배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시나 이제 빠따값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마이애미가 요즘 경기를 너무 잘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마이애미가 거의 뭐 이제 오늘 지금 7연승이니까 8연승에 도전하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다 원정 경기예요. 그러니까 원정에서 지금 이제 연승 장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건데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마이애미가 어쨌든 간에 마지막 막판에 어떤 빠따 힘으로 게임을 갖고 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오늘 경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필라델피아도 지금 그렇게 완전 안정권이다 뭐 이런 느낌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역시나 필라델피아도 까딱 잘못하면은 또 큰일 날 수 있는 또 와일드카드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분명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오늘 경기는 막판 아무래도 이 불펜 구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일단 선발 투수 필라델피아의 헤수 루자르도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가 많이 약합니다. 원정 경기 3점대에 비해서 홈 경기 방어율이 4점대로 좀 소폭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반대로 웨더스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소폭 OPS와 방어율이 올라가는 투수이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루자르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압도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만 늘 꾸준하게 좋은 경기를 하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고점이 좀 높아요. 한번 진짜 이제 구위값이 터질 때는 정말 무실점 피칭도 가능한 그런 선수긴 합니다. 다만 어쨌든 이제 홈 경기에서 장타가 좀 나오는 유형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 마이애미의 최근 물올라 있는 빠따에게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겠고요. 마이애미 선발 투수 웨더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얘가 이제 장기 부상으로 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부상 이후에 복귀했고 아직까지 이제 정확히 몸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직전 콜로라도 전에서도 4이닝간 3실점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는 선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필라델피아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좀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거. 자, 결론적으로요. 필라델피아가 홈 경기에서 루징 시리즈를 마이애미한테 기록을 한다?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즉 오늘 아니면 내일은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 현재 지금 마이애미의 연승이 말도 안 되게 너무나 길고요. 심지어 직전 경기도 막판에 마이애미가 경기를 뒤집으면서 승리를 거뒀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필라델피아가 루자르도 선발 등판일에 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과 루자르도도 기본적인 실점률이 크고 웨더스가 아직까지 100%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많은 이닝을 못 던질 겁니다. 그리고 현 시점 마이애미의 불펜은 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꼴찌인 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았을 때 8.5점이라는 언더바 기준점은 솔직히 필라델피아가 원정도 아니고 홈팀이잖아요. 빠따가 더 좋아지는 뭐 마음먹으면 필라델피아가 홈 경기에서도 9점을 낼 수 있는 그런 팀도 맞기 때문에 저는 이거 조심스럽게 오바 접근하면서 필라델피아 승까지 필마옵까지도 한번 조심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라델피아 승 마인승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뉴욕 양키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입니다. 뉴욕 양키스 선발 투수는 맥스 프리드입니다. 이번 시즌 18승 5패 방어율 2.9점대고요. 화삭 선발 투수가 오늘 엘라드입니다. 이번 시즌 0승 2패 방어율 4.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형들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메이저리그가 10경기도 채 안 남았습니다. 많이 남아봤자 이제 6경기 남았고 뭐 7경기 남은 팀들도 있을 거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맥스 프리드 승수가 18승이다 라는 것은 자, 산술적으로 맥스 프리드는 1선발 투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막판에. 그래도 뭐 이제 가을 야구까지 생각하면은 한 5경기 뒤에 바로 한 번 더 선발 등판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맥스 프리드는 이번 시즌 유일 20승 고지를 밟을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유일한 투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수 개인의 동기부여가 오늘 저는 엄청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맥스 프리드는 늘 홈 경기에서 굉장히 좋았던 투수입니다. 맥스 프리드가 시즌 이제 후반기 초반에 좀 흔들렸을 때 놓고 보면은 대부분 다 원정 경기이기도 했어. 결론적으로 이제 맥스 프리드 원정 경기에서 뉴욕 양키스 빠따가 워낙 잘 터지기 때문에 타격 지원을 잘해줘서 이제 승수를 많이 쌓았던 거긴 한데 아무튼 늘 꾸준하게 맥스 프리드가 홈 경기에선 좋은 경기를 분명히 했던 그런 투수였다라는 거. 자, 그럼 일단은 화삭 선발 투수가 여기도 지금 바뀌었네요, 형들. 여기도 선발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타일러 알렉산더라는 지금 투수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잘 됐죠. 타일러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약한 불펜 투수입니다. 이 투수는
때문에 이 경기 역시나 양키스 쪽으로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항상 그 화이트삭스는 이번 시즌 역배를 형들한테 많이 잡아들였던 구간이 어디냐면 마운드에서 안 밀릴 때, 뭐 조나단 캐넌이나 뭐 이런 애들 올라올 때 보통 화삭은 마운드에서 경쟁력이 있을 때 이번 시즌 변수 많은 경기를 했다라는 걸 고려해 보았을 때 오늘 경기는 변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 홈 경기 맥스 프리드가 선발 등판했을 때 뉴욕 양키스 빠따가 좀 득점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 오히려 원정이 훨씬 더 잘 돼서 그게 조금은 아쉽기는 한데 이 경기는 양키스 승리, 그리고 1.2배당 아쉬우신 분들은 1마행까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홈 경기긴 합니다만 마행까지 보시고 그 이상 보실 분들은 언더 쪽으로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양키스 승리와 마행승 언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토론토랑 보스턴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좋은 경기죠. 그리고 오늘 형들아, 평소보다 제가 프리뷰를 한 경기 해드릴 때마다 좀 길게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경기가 너무 많아요. 좋은 경기가 정말 너무 많다 보니 해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좀 많다라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최대한 좀 설명할 수 있는 거 다 해드리고 갈게요. 자, 토론토랑 오늘 보스턴 경기입니다. 토론토 선발 투수 오늘 맥스 슈어저입니다. 이번 시즌 5승 4패 방어율 5점대고요. 보스턴 선발 투수가 크로셰입니다. 이번 시즌 17승 5패 방어율은 2.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맥스 프리드 형님 직전 그 참사 다들 기억나시죠? 캔자스 시티와의 경기에서 아웃 카운트 단 2개를 잡고 1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무려 7피안타 7실점을 하게 되면서 강판당했습니다. 맥스 슈어저 형님도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뭐 잘한다 하니까 계속 지가 잘하는 줄 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본인 구위가 안 나와요. 근데 너무나 공격적이게 투구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투수들이 나이 먹은 투수들이 공격적으로 투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닝 많이 먹으려고, 승리수 쌓으려고 하는 건데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맥스 쇼장님은 5이닝을 최대 이닝으로 잡고 뭐 4이닝 던지고 내려간다는 생각으로 던지더라도 한타자 한타자를 좀 신중하게 좀 상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이제는 듭니다. 그 정도로 너무 떨어졌어요. 구위값 자체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현재 맥스 슈어저 형님이고요. 특히나 이제 홈 경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로더 센터가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맥스 슈어저 형님처럼 최대한 방망이에 볼을 많이 갖다 맞히는 선수들에게는 또 약점이 있는 그런 구장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게리 크로셰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지는 형태의 투수겠고요. 원정 경기 방어율 2점대에다가 OPS도 5할 후반대로 상당히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직전 템파베이전에서 6이닝간 3실점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홈런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 고려해 보았을 때 역시나 이 두 팀 오늘도 난타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난타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당연스럽게도 이제 홈팀 토론토의 어떤 마운드 사이즈보다는 오늘 보스턴의 어떤 사이즈가 훨씬 더 좋은 것도 맞기도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오바 먼저 볼게요. 오바가 먼저 좀 좋아 보여. 7.5밖에 안 받았어. 오바가 먼저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은 보스턴 승에다가 1마행까지만. 언더가 난다고 하더라도 2대0 스코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언더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소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보스턴 선발 투수 게리 크로셰가 원정 경기 선발 등판했을 때 보스턴 이제 선발 투수 통틀어서 전체 통틀어서 가장 득점 타격 지원을 못 받는 투수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사이즈 있는 이제 기록은 형들이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은 시카고 컵스 그리고 뉴욕 매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컵스 선발 투수가 매튜 보이드입니다. 이번 시즌 13승 8패 방어율 3.2점대에 기록해주고 있고요. 매치 선발 투수 오늘 조나통입니다.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너도 나도 다 가져가는 뭡니까? 시카고 컵스 승리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뭐 그만큼 매튜 보이드가 홈 경기에서 워낙 잘 던지기도 하고 승리수의 대부분이 홈 경기에서 다 나오기도 했고 이미 홈 10승 투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컵스도 홈 경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컵스, 왜냐하면 또 매치가 또 조나통이라는 어떻게 보면 원정 경기에서 불안감이 너무나 큰 그런 선수를 올리기 때문인데,
저는 생각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 첫 번째로 시카고 컵스의 홈 빠따는 그렇게 좋은 빠따가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컵스 같은 경우에도 주력으로 자주 썼던 구간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다 원정 경기예요. 실제로 원정에서 빠따가 정말 좋은 게 컵스야. 근데 홈 경기 빠따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장타도 많이 떨어지고 또 실제로 직전 매치 선발 투수 조나탕이 직전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한번 했어요. 5이닝간 무실점 경기, 심지어 삼진을 8개나 잡아냈습니다. 그만큼 역시나 본인의 구위가 통한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보여주기도 했어. 자, 그런 상황에서 물론 매튜 보이드가 홈 경기를 정말 잘 던진 투수 맞습니다만 직전 경기 피츠버그 상대로 3이닝간 4실점 한번 흔들리기도 했고요. 제가 형들 최근에 형들 홈 경기에서 매튜 보이드 올라왔을 때 지금 2번이나 피해드렸거든요. 첫 번째 그때 엄청 몰렸을 때 1.3배당 맞고 진짜 너도 나도 1순위 픽으로 다 가져갈 때 그때 제가 그거 차라리 언더 가라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콜로라도였나 하여튼 그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제가 언더 한번 찍어서 맞춰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 경기도 차라리 이거는 언더 또 가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차라리 매튜 보이드를 보실 분들은 언더를 가는 게 맞습니다. 즉 매치의 빠따를 매튜 보이드가 찍어 눌러주고 추가적으로 컵스도 홈 경기 빠따가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좀 짜임새 있게 조밀조밀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즉 컵스 보시는 분들은 컵스에다가 언더를 보시거나 언더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매치 보실 분들은 매튜 보이드를 적절하게 털어내면서 본인들도 조금씩은 털리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뭐 지금 컵스 같은 경우에도 갈 길이 바쁘겠지만 매치 같은 경우에도 갈 길이 정말 바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매치 역배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랜싱에다가 언더바는 오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텍사스랑 미네소타 경기 보도록 할게요. 우리 노도 형님 데이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노도 형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발송 완료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텍사스랑 미네소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연패에 빠져있는 텍사스입니다. 사실 텍사스도 이번 시즌 이제 가을 야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는 없겠죠.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희망회를 좀 돌렸을 텐데 뭐 이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 쫙 미끄러져 버렸고 8연패를 박아버리게 되면서 이제는 5할 승률까지 붕괴될 위험에 놓여있는 텍사스입니다. 오늘 텍사스 선발 투수 디그롬입니다. 이번 시즌 12승 8패 방어율 3점대고요. 미네 선발 투수가 오늘 브래들리입니다. 이번 시즌 6승 8패 방어율 5.2점대입니다. 자, 딱 깨놓고 마운드만 놓고 봅시다. 디그롬이 압도하는 경기입니다. 어쨌든 타지 브래들리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홈 경기보단 낫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선수고 다만 이 선수 볼이 빠른 대신에 장타를 많이 맞는 유형이기도 하죠. 그게 조금은 아깝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디그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텍사스 홈구장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수가 올라오는 겁니다. 심지어 팀이 연패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연패를 끊기 위해서 어쨌든 1선발 투수로 홈 경기에서 오늘 올린다라는 건데 자, 다만요. 배당을 봅시다. 1.33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안 갑니다. 이 경기는 아무리 텍사스가 지금 연패에 빠져있고 오늘 끊을 타이밍이 됐고 1선발 디그롬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오바를 보고 말지. 왜냐면 어쨌든 텍사스가 승리하는 방법이 뭐 마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최근에 텍사스가 연패에 빠진 이유가 마운드가 아니라 빠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바를 보고 말지. 저는 이거는 미네소타 역배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배당이 조금만 더 좋았었어도 텍사스 쪽으로 한번 봤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배당 때문에 전혀 메리트가 없었다. 차라리 미네소타 원정 2.5배당이 어쨌든 빠따만 잘 터지면 오늘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네 역배 프렌 그 다음에 오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나이퍼님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바로 보내드리겠고요. 우리 4300형님도 패키지 대상자인 거 제가 알고 있어서 한번 또 보내드릴게요. 잠깐만. 우리 4300형님도 데이터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에인절스랑 미네소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인절스 선발 투수가 키쿠치입니다. 이번 시즌 6승 11패 방어율 4.05점대고요. 캔자스 선발 투수가 오늘 콜렉입니다. 이번 시즌 5승 6패 방어율 3.5점대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홈 키쿠치 구간. 늘 제가 좀 선호하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홈에서 너무 좋아요. 원정 경기 방어율 5점 키쿠치가 홈 경기 방어율이 3점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강점이 뭐냐면 홈런을 좀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에인절스 투수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 게 홈 경기에서 홈런 많이 맞아서 늘 좀 이제 힘든 경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선수는 그렇게 홈런을 홈 경기에서 많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어제도 이닝도 잘 먹는 투수기 때문에 불펜 활용도도 나름 괜찮은 그런 날이 키쿠치가 홈에서 선발 등판하는 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캔자스 선발 투수 이제 스테픈 콜렛 같은 경우에도 얘가 웃긴 게 샌디 시절 때부터도 이상하게 홈 경기를 못해요. 캔자스 와서도 홈 경기를 못합니다. 오히려 원정을 더 잘해요. 그만큼 원정 경기에서 좋은 제구값을 보여주는 그런 투수임에는 분명하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조금은 이제 언더사이즈 느낌으로 가는 경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승일무 사이즈에다가 에인절스 일반승 정도만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에인절스도 보니까 지금 풀 라인업으로 나오는 것 같죠? 볼까? 그쵸? 풀 라인업으로 나오다 보니까 요 경기 그래도 에인절스 일반승 쪽 한번 컨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그쵸.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와일드카드 경쟁이 끝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 다 조금 더 마운드 활용도가 좋은 홈팀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홈에서 마운드 운영값 좋은 팀들, 요런 팀들 제가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애리조나와 다저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리 선발 투수가 라인 넬슨입니다. 이번 시즌 7승 3패, 방어율 3.3점대고요. 다저스 선발 투수가 오늘 블레이크 스넬입니다. 이번 시즌 5승 4패, 방어율 2.4점대입니다. 와, 근데 별개의 얘기긴 한데 형들, 오타니는 진짜 이런 선수가 또 나올 수가 있나요?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가 진짜 NBA가 제 최고 주종목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제가 오바를 싸자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이번 시즌에 다저스가 한 번 더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고 다음 시즌에 3핏을 도전을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오타니가 또 이번 시즌만큼이나 50홈런 페이스로 간다? 저는 솔직히 메이저리그의 조던 오타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어제 그 6이닝 동안 그 삼진쇼 펼치는 걸 보면서 이런 괴물이 어떻게 정말 나올 수가 있을까? 50홈런 친 타자가 6이닝 동안 삼진을 8개 먹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감탄하면서 봤던 그런 경기였는데 역시나 다저스는 어디가 문제다? 불펜이 문제다. 오늘도 비슷한 흐름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다저스가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부터 그랬어. 에리 상대로 너무 약해. 마지막 뒷심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에리 상대로 홈런 허용률이 다저스가 이번 시즌 모든 구단 중에서 가장 크기도 합니다. 그만큼 에리만 만났다면은 이상하게 자꾸 홈런 맞고 뒤지는 경우가 좀 많아.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 매치업이다. 자, 일단 에리 선발 투수가 오늘 라인 넬슨 방어율이 이제 홈 경기에서 2점대밖에 안 되기는 합니다. 반대로 다저스 선발 투수가 블레이크 스넬인데 원정 경기 방어율이 무려 5점대긴 합니다. 홈 경기가 1점대예요. 그만큼 원정 블레이크 스넬은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 편이긴 한데 자, 직전 이제 또 다저스 경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쓰나미 데이 때 9월 20일 경기였죠. 그때 이제 15경기 중에서 딱 3경기만 정배가 떴는데 그 중에 2개가 보스턴이랑 다저스였어. 그때 보스턴 선발 투수가 게리 크로셰였고요. 그리고 다저스 선발 투수가 블레이크 스넬이었는데 제가 이때 유일하게 다저스 일반승을 또 형들한테 몰빵으로 드리기도 했죠. 이유는 이때도 제가 프리뷰를 한 줄만 요약 딱 해드렸어. 바로 블레이크 스넬. 지금 블레이크 스넬은 후반기 한정, 진짜 끄트머리 한정 가장 잘 던지는 투수입니다. 세 손가락 안에 넣을 수 있는 투수야. 그만큼 블레이크 스넬의 최근에 어떤 피칭 내용들을 보면은 말 안 됩니다. 직전 경기도 필라델피아전에서 무려 7이닝간 무실점, 삼진만 12개를 잡아냈어. 블레이크 스넬의 강점이에요. 삼진쇼 펼치는 거. 어쨌든 뭐 직전 경기도 12개의 삼진을 잡아냈다. 이러면 블레이크 스넬 반대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선수 하나가 뭐 팀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야구는 가능한 종목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수 노름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블레이크 스넬이 오늘도 최근에 보여줬던 만큼만 던진다라고 한다면 다저스 사실 불펜 운영 크게 할 필요 없다라고 봐요. 8이닝이랑 9이닝만 막으면 되거든. 그만큼 다저스 승리에다가 마인 승리 그리고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그렇다고 형들 라인 넬슨이 완전 이제 떨어지는 투수는 아니기는 해요.
그래도 언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애틀과 그리고 콜로라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들 어제 콜로라도 이겼죠, 여러분들. 쿨타임 한번 돌아서 잡아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시애틀 홈 경기에서 다시 한번 홈 선발 투수 카스티오, 루이스 카스티오 꺼내 들겠고요. 뭐 배당이 좀 아쉽죠. 1.23 배당이라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시애틀이 부러질 가능성은 거진 없는 수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양키스급입니다. 양키스급으로.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시애틀이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는 이 경기 승일모 갔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 고배당으로 승일모만 갔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거는 그냥 시애틀 일반 승에다가 마인승 그다음에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인승 가실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애틀 홈 경기는 마인승 가면 속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애슬레틱스와 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점 가시면 됩니다, 형님. 그 로또 판매점 가시면은 거기 보면 프로토라고 적혀 있어. 그 프로토 그 간판인데 들어가서 제가 드린 픽 그대로 그냥 마킹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편의점 가셔도 돼요, 형님. 자, 그 다음에 애슬레틱스랑 휴스턴인데, 자, 애슬레틱스 선발 투수 오늘 루이스 세베리노입니다. 이번 시즌 7승 11패 방어율 4.7점대고요. 휴스턴 선발 투수가 헌터 브라운입니다. 이번 시즌 12승 8패 방어율 2.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좀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거 9.5 받는 게 맞나요? 뭐 어쨌든 이유는 간단해요. 세베리노가 홈 경기에서 너무 약해 이번 시즌. 아직도 방어율이 7점에 가깝습니다. 원정 경기가 3점인데 홈 경기가 7점이고요. OPS가 8할이 넘어가요. 이거는 홈 경기에서 사실은 못 쓰는 투수라고 봐야 돼. 그 정도로 세베리노가 원정 경기에서 우리가 A급 투수라고 분류를 하는데 홈 경기만 왔다면 C급 투수가 되는 게 루이스 세베리노다. 그러니까 안타를 너무 많이 맞아. 그만큼 휴스턴에게도 조금 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휴스턴 선발 투수가 오늘 헌터 브라운인데 헌터 브라운 형들 지금 깔 게 없어요. 물론 직전 경기 시애틀 상대로 6이닝간 이제 2번의 홈런을 맞고 2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선수도 홈런이 문제라 그렇지 뭔가 경기력이 나쁜 선수는 절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휴스턴 형들도 그렇다고 해서 야 그러면 휴스턴 승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세베리노가 그렇게 불안하고 이제 헌터 브라운이 그렇게 좋은 거면 휴스턴 승 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휴스턴이라는 팀은요 제가 빠따 떨어지면 절대 안 가거든요. 직전 경기 또 1득점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정 휴스턴이 빠따가 떨어졌다? 저는 못 가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헌터 브라운도 준수한 투수고 휴스턴이 심지어 원정 빠따가 지금 죽어있다. 근데 이 애슬레틱스 홈구장이 형들아 그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에요. 그래서 9.5라고 높게 지어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어제 같은 경기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여기에다가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승일무 한번 물어봐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더에다가 승일무 볼게요. 그리고 근데 애슬레틱스 역배는 못 볼 것 같아. 일단 휴스턴 승리를 보긴 하는데 승일무가 좀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언더 먼저 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총 메이저리그 12개의 경기 좋아 보이는 거 모두 프리뷰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평소보다 좋은 경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이제 많이 길어졌어 프리뷰가. 보통 제가 30분 안쪽으로 끊어드리는데 좀 30분 지금 많이 초과한 것 같은데 어쨌든 끝까지 또 들어주신 우리 형님들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유튜브 형님들께서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역시나 구독자 게시판 적극 활용해서 고배당 많은 날에는 뭐 고배당 같은 거 승일무 추천 조합 같은 것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성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이제 직전 승부 금액업 이 역배대의 올킬 나홀로 싹쓸이 올킬에 이어서 오늘도 승부 금액업 들어가는 만큼 좋은 결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트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고 우리 숲TV 여러분들께서는 별풍선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길 바라요 여러분들.